자, 이번 시간 이제 투자부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의 개요. 자,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정의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볼 거는 밑에, 부동산의 일반적 분류가 나오고 있죠. 뭐 기본적인 사항인데, 자, 구분을 먼저 해주세요. 자, 투자부동산은 뭐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말 그대로 투자죠, 투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업의 사용 목적이다 이렇게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뭐 관리 목적 이런 식으로 사용 목적이다 하게 되면 목적, 보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형 자산이에요. 자, 우리 투자 부동산 쪽에서는 특히 유형 자산을 자가 사용 부동산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팔 거다. 재고 자산. 이렇게 분류 자체는 일반적인 분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투자 부동산은 우리의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자, 정의로 올라갑니다. 정의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그 다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을 말한다. 자, 밑에 부동산은 우리 토지나 건물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자, 이러다 보니까 리스 이용자 얘기 나오고 뭐 사용권 자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를 아시는 분도 다 계시겠지만은 리스를 생판 모른다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 부동산에서 이 리스 얘기를 짤막하게 좀 해야 돼요. 리스. 자, 이제 추후에 우리가 리스에 대해서는 폭발을 이제 하겠지만은, 자, 컴퓨터나 어떤 진부화가 심한 어떤 그 복사기나 막 이런 것들, 금액은 큰데 사기는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빌리죠. 빌린 다음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죠? 자, 그 방식에는 뭐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리스 회사. 자, 우리는 리스 제공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물건을 주는 놈, 리스 제공자.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을 리스 이용자다 이렇게 말하죠. 리스 이용자. 자, 그 다음에 요 자체를 이제 자산을 갖다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수수료를 이제 지불한다. 이게 리스의 기본적인 처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리스에서 뭐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 부동산 쪽에서 투자 부동산에 나온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리스 제공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금융 리스. 거의 뭐 소유권 이전이나 다름없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운용 리스. 그야말로 그냥 수수료 맞다 먹는 거예요. 운용 리스. 자, 형태 자체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금융 리스인 경우에는 거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금융 리스인 경우에 자산을 제거해요. 그리고 리스 채권이라는 걸 잡아요. 지금 리스를 생판 모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리스 들으시고 다시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산 자체가 제거가 되면서 리스 채권을 계상하게 됩니다. 리스 채권이 계상되는 거지 자산이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이 제거되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운용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제공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뭐가 될까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를 먹는다. 따라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따라서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에요. 자, 그 다음 리스 이용자를 보면은, 자, 리스 이용자는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나 이 분류 자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리스 제공자는 금융 리스, 운용 리스, 회계 처리를 달리 이렇게 계상하지만 리스 이용자는 저 분류가 필요 없습니다. 리스에서 다 배울 겁니다.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 다 필요 없어요. 회계 처리가 똑같아요. 얘는 리스를 하게 되면 사용권 자산이라는 걸 계상합니다. 사용권 자산.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계상되는데 이 경우에 KIFRS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투자부동산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얘기는 임대수익이나 뭐다? 시세차익 목적이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 사용권 자산, 리스 이용자 측면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면 요 투자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자, 지금 요 얘기가 이제 밑에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상황 자체가 이거죠.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거죠. 자, 요런 상황을 좀 일단은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정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자, 그 다음 평가 모형 분류가 나오고 있죠. 요거 전체 MVP. 자,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 평가 모형과 관련해서 투자 부동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평가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본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서술형으로는 뭐 무조건 나오니까, 나왔다 그러면 나오니까 이게. 자, 먼저 유형자산을 먼저 비교하는 식으로 좀 보시면은 유형자산으로 다 봤습니다.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끝. 그죠? 그 다음,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감가상각을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하죠. 감가상각 다 합니다.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다 감가상각해요. 자, 이건 이미 우리 유형자산에서 봤던 얘기고, 됐고. 자, 투자부동산 보면은, 자, 따라서 유형자산은 이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둘 중에서 선택하라. 이런 얘기고,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MVP,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에는 재평가 모형이란 말을 안 써요. 이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대로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재평가 모형은 유형자산에서 쓰는 용어고, 그 다음 투자부동산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이다라는 이런 조선말을 쓴다. 다릅니다. 이거는 엄밀히. 자, 어쨌든 우리 서술형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말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원가 모형 뭐 감가상각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하되 만약에 그 공정가치죠. 그 공정가치는 주석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을 안 해요. MVP. 서술형 나왔다 하면 이거예요. 감가상각 안 한다는 거. 그 다음 그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냐? 단기손익입니다. 됐죠? 자, 요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은 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MVP. 특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요거는 MVP입니다. MVP. 자, 그 다음 평가 모형의 고려사항 나오고 있죠. 아, 칸이 모자라서 그냥 넣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가볍게 문구 정도 보시고 그냥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평가 모형 고려 사항에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자, 원가 모형에서 투자 부동산의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냥 문구만 기억하세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쪽으로 측정을 한다. 끝. 그다음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특이사항. 공정가치 모형에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 부동산은 기초자산, 리스 제공자의 이 기초자산, 이게 아니라 사용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상한 사용권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문구 정도 가볍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시험이었는지. 하도 많은 그 KIFRS 규정들, 기출문제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어디였더라? 세무사였나? 거기서 이 문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투자부동산하고 우리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쪽에서는 자가사용부동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가사용부동산은 뭐다? 그 사용으로 인한 효익이 여러 곳에 우리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투자부동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독립적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시세차익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자,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문구 정도 여기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등 뭐 이런 것들 그런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자, 그다음 밑에 보론의 그 손상에 대한 보상이죠. 이건 유형자산 제거해서 강의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투자부동산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손상이나 멸실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은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 객관식에 말장난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객관식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치한 시점 이 말장난이 이게 자꾸만 나와요. 수치한 시점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 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두리뭉실하죠 이게. 어쨌든 현금 박치기로 수치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상멸실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은 보상은 수치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문제 출제를 내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재무회계에서 어떤 그 손익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현금 박치기로 수치한 시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것 같아요. 자,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 일단은 시험은 이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예시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KIFRS에서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거는 예로 그 사례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딱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 자, 그래서 이냐 아니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첫바따로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에서. KIFRS를 공이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는 투자부동산 얘기 나오면 예부터 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지만은 전체 MVP 하겠습니다. 전체 MVP. 제일 먼저 출제 검토가 들어가는 게 얘기 때문에. 됐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거 첫 봤다.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당연한 얘기예요. 시세 차익. 자, 밑에 통상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왜? 얘는 뭡니까? 토지라 할지라도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 다음 두 번째.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유 목적이 이게 판매 목적인지 사용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뭔지 몰라요. 애매합니다. 그런 것들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뭐로 알아? 투자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 밑에 자가 사용, 판매 여부를 결정치 못한 경우는 그냥 뭐다?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로 간주해 버리겠다. 따라서 투자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3번.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이다. 심지어는 밑에 보면은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심지어는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에다가 심지어는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까지도 전부 투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봤죠? 운용 리스. 운용 리스.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여기 어디? 예.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투자 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3번에 가로 열고 또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처음부터 읽어보죠. 직접 소유하고 운용,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거 어디서 이게 설명해 주질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강의를 뭐 들으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요.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여기까지는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접 소유한다. 건물이다. 자, 얘를 운용 리스로 제공했다. 운용 리스. 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 부동산. 이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고. 됐죠? 그 다음 가로 열고 또는 하고 나오는 얘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사용권 자산.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사용권 자산이 있어요. 사용권 자산을 리스 이용자는 계상을 한다. 리스 이용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운용 리스를 받은 상태에서 얘가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으로 운용 리스를 또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럴 경우에 요것도 뭐다? 투자 부동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 그 사례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에서 이런 얘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이 사용권 자산도 투자 부동산이다. 왜?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자, 심지어 또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고. 자,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밑에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에 2번의 박스를 보세요. 미래에 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 첫 번째, 통상 영업 과정에서 판매 또는 이를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 또 키워드가 나왔죠. 판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뭐다?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자주 언급돼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거기다 가로 열고 무조건이라고 쓰세요. 무조건.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뭐 사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 무조건. 무조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밑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요게 그 문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임차료를 시장 요율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한테 임차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시장 요율에 따라서 야 시장 가격은 10만 원이래 월 10만 원이래 그럼 월 10만 원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아예 개무시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무조건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처분 예정이다 이런 것도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이다. 이건 봤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리스로 제공하고 요겁니다. 금융리스 요거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정도에서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개요에서는 그게 좀 하이라이트다 보시면 되고 요 정도는 보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자, 투자부동산의 개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